안녕하세요. 알찬지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찬입니다. 오늘은 앞선 시간에 이어서 빈 체제가 무너지는데 나폴레옹 3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 3세는 유럽에서 민족주의적 열망과 자유주의적 열망이 실현되면 프랑스의 유럽에서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 이것이 헛된 기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국의 결국에 나폴레옹 3세는 본인의 헛된 민족주의적 열망을 실현하겠다고 여러가지 외교적 실책을 거듭한 끝에 독일의 통일이라는 나폴레옹으로서는 아주 피하고 싶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당시만 해도 당대의 사람들은 나폴레옹 3세를 굉장히 현명한 정치가로 생각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왜냐면은 나폴레옹 3세가 크림 전쟁을 통해서 신성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빈체제의 그 반프랑스 동맹 세력을 어느 정도 와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3세가 현명했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당시에 민족주의 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었을 때, 당시 북부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지역은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스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나폴레옹 3세가 만약에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탈리아를 독립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진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경로인데요. 이 지역에 어떤 단일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줌으로써 프랑스에게 지리적으로 손해였고, 또 혹시 실패한다면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딱히 개입할 명확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 3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북부 이탈리아를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면 일단 오스트리아가 약해질 것이고, 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것이 프랑스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3세가 그가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동안 가장 큰 오판을 했던 것은 프로이센의 국력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그는 프로이센을 굉장히 과소평가했고, 러시아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가 어느 정도 약화되더라도 독일의 통일 혹은 독일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노릴 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훗날 이 생각은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면서 잘못되었던 것으로 판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에 이탈리아의 피에몬테라는 국가와 함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잘 풀려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승리를 한다면, 과거 메테르니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유럽의 국경선을 조정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회의를 개최해서 유럽의 국경선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만약에 전쟁이 교착 상태로 빠져서 상황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은 오스트리아와의 휴전 협상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이익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에 참가했죠. 그래서 전쟁 시작 후에 프랑스군이 이탈리아의 마젠타와 솔페리노라는 지역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나폴레옹 3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럽에는 프랑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컸습니다. 왜냐면은 나폴레옹 3세의 삼촌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을 한번 군대로 휩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자 당시 독일에서는 이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도와서 프랑스를 상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프랑스 감정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이러한 본인의 군사적 행동이 독일에서 반불 감정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 솔페리노 지역 전쟁터에 가서 전쟁의 상황을 보니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원래 사람도 죽고 뭐 병사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전쟁터를 방문하고 나서 마음이 좀 약해진 나머지 당시에 이제 연합을 하던 피에몬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스트리아 제국과 갑작스럽게 휴전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에 앞서 나폴레옹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상황이 잘 풀리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유럽의 회의를 개최해서 국경선을
자기 의도대로 긋는 것, 아니면 두 번째,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오스트리아와 휴전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휴전 후에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탈리아를 분열된 상태로 5개의 국가를 만들자는 의견을 오스트리아에 제시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알려지자 오스트리아의 민족주의자들, 특히 피에몬테는 굉장히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에 또 나폴레옹 3세는 약간 당황을 해서 오스트리아의 영토였던 베네치아를 이탈리아에 다시 반환할 것을 오스트리아에 요구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이를 거절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도 사이가 나빠지고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로부터의 지지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프랑스가 사보이와 니스라는 지역을 병합을 했는데요. 여기가 항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는 영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소원해졌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앞서 생각했던 계획, 유럽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국경선을 조정하는 것을 계속 유럽의 다른 군주들에게 요구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들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폴레옹 3세가 그런 회의를 정말로 개최하고 싶었으면 거기서 휴전을 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오스트리아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얻어낸 후에나 요구를 했으면 다른 국가들이 들어줄까 말까 한 얘기였는데, 그거를 별로 큰 승리 없이 그냥 애매한 휴전 상태에서 제의하니까 당연히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에서의 일들이 일단락되고 나서 당시 러시아 영토였던 폴란드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을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지지를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탈리아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계속 이제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 나폴레옹 3세의 그런 개인적인 민족주의적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제안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폴란드 지역 영토를 포기하고 베네치아를 이탈리아에 넘기는 것을 다시 제안하고, 대신에 오스트리아에게는 발칸반도에서의 보상을 얻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왜냐면은 베네치아를 이탈리아에 넘김으로써 이탈리아라는 어떤 프랑스의 위성국이 생기고, 그리고 또 폴란드라는 프랑스의 위성국이 생기는 것을 대가로 발칸반도에서 보상을 준다는데, 당시 이제 만약에 발칸반도는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익도 얽혀 있었고 프로이센도 여기에 이익도 얽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오스트리아가 어떤 여기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결국에 프랑스의 제안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게 어떤 것을 제안한 거냐면, 오스트리아 주변에 프랑스의 위성국 2개를 주는 대가로 프로이센과 러시아와 전쟁을 할 위험을 감수하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로서는 당연히 매력이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죠. 그 이후에 1864년 슐레스비 홀슈타인이라는 왕국의 공국이죠. 공국의 정치적 지도자의 계승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이 공국의 공작은 덴마크 왕실의 반계 혈통이었는데요. 근데 또 빈체제 합의에 따르면 이 나라는 독일 연방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파머스턴은 농담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유럽에 딱 3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누군지 모르고 또 한 명은 자기인데 자기는 까먹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한 의미의 농담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공동 군사행동에 나서서 이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죠. 왜냐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연합을 해서 어떤 비독일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역에 군사행동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메테르니 체제, 그러니까 빈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이 일이 발생한 후에 강대국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국경선을 최소한 전쟁 전과 비슷한 상태로라도 돌려놓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나폴레옹 3세가 유럽에 너무 많은 혼란을 이미 초래해놓은 나머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뜻을 함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영국은 이제 이 덴마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행동할 동맹국을 찾았지만 유일하게 적합한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함께하기에는 나폴레옹 3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유럽의 민족주의를 자극해놓은 탓에
독일에도 민족주의의 반향이 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여기서 독일을 계속 분열시켜 놓음으로써 프랑스의 그 유럽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열망을 실현할 것인지를 놓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갈팡질팡했는데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전쟁하는 동안 나폴레옹 3세는 이를 방관합니다. 첫 번째로 약간은 독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동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국력을 꽤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죠. 물론 나폴레옹 3세도 민족주의적 어떤 열망이라는 본인의 이상주의도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독일이 분열되어 있어야 프랑스의 우월한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분열된 독일이라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굉장히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독일의 통일을 그냥 눈뜨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당시에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이런 나폴레옹의 우유부단함, 신중함을 가장한 우유부단함을 굉장히 노련하게 이용하면서 독일을 통일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폴레옹 3세의 실책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독일을 통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